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볼까. 글솜씨는 없지만 용기 내서 컴퓨터를 켰어요. 전 대전에 살고 있고 50대 예쁜 딸내미가 둘이나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시집을 왔고 3대 독자란 남편을 만나 아들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구박만을 받고 살아온 젊은 세월이었어요. 그 세월이 있기에 지금의 제가 있지만 그래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생각해도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이자 추억이에요. 첫인사를 가던 날부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가난한 집의 장녀인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무래도 대단한 아들, 저와 결혼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것인데 그럼에도 남편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친정에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그런 저를 더욱더 못마땅하게 여긴 시어머니는 무조건 시댁에 들어와서 살림부터 배우라며 하셨죠.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시댁과 합가를 하며 힘들고 마음적으로 지치는 저의 고달픈 날들이 시작되었어요. 젊은 게 왜 아들을 못 낳는 거야? 너희 집이 딸부잣집이라 우리 집까지 불행하게 옮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들을 하나 못 낳아? 여자가 시집을 오면 아들 하나를 낳아야 성공한 거지. 줄줄이 딸만 둘을 낳고 밥이 넘어가? 그래도 늙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애 낳고 몸조리는 잘해야죠. 그래야 승아 아빠한테 부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야? 어디 시애미한테 말대꾸를 해? 너도 너 같은 딸을 둘이나 낳았으니 어디 한번 속 뒤집어져 봐라. 속상해서 진짜. 어머님도 딸 가진 엄마로서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전 제 딸들한테는 아들 아니라고 차별하지 않을 거예요. 조용해. 애초에 없는 집에서 뻔뻔하게 시집 와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밥만 축내는 것 같으니라고. 당신은 진작에 종아니 짝으로 좋은 신부감 하나 알아놓으라니까. 이를 이사단으로 만들어. 속상해서 원. 둘째 딸을 낳고 몸조리 하던 중 시어머니는 미역국이 목구멍에 넘어가냐고 식사할 때마다 면박을 주셨어요.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들이었기에 전 이 세상 가장 잘한 일이 저희 딸들을 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댁에서는 매번 눈치를 받는 며느리였어요. 저희 형편상 분가를 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힘든 시집살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되었고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딸들과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제 편이 옆에 있어서 늘 버티고 웃을 수 있었네요. 그냥 그러려니 해. 하필 딸만 낳아가지고 어째? 내 동생 닮은 아들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우리 집 돼 올케가 끊게 만들었으니까 책임은 져야겠지? 내가 이래서 올케 풍기는 이미지가 처음부터 엄마한테 별로라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형님, 말 조심하세요. 형님도 딸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어머님도 형님 같은 딸이 있고요. 나랑 올케가 같아? 나야 아들만 줄줄이 딸린 집으로 시집 갔으니 공주 하나 낳아줘서 얼마나 대견해? 사랑받는 것도 며느리 하기 나름이라고. 그리고 올케 시집 올 때 숟가락 하나 들고 온 것밖에 더 있어? 가뜩이나 눈밖에 났는데. 우리 3대 독자의 대를 끊어놨으니 엄마가 저렇게 화낼만 하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면 말대답하지 말고 그냥 죄송하다고 하란 말이야. 딸 낳은 게 왜 죄송한 일인가요? 전 딸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형님도 딸이면서 제발 그런 식으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얼씨구? 그래도 늦기 전에 얼른 하나 더 가져. 그게 아들이란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 집에 대를 끊는 건 좀 아니잖아? 시어머니도 미웠지만 가끔씩 친정에 와서 조금 더 얹어서 잔소리를 해대는 시누이를 보니 속이 뒤집어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하나뿐인 남편은 오로지 제 편이었고 시누이와 어머님께 늘 저를 두둔해주며 저를 감싸주기 급급한 사람이었죠. 이게 아니었으면 가뜩이나 고단한 삶, 더 고단하고 살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간간히 들었어요. 미안해. 엄마랑 누나가 진짜 왜 그러는지. 아무래도 우리 엄마도 나 낳기 전까지 할머니한테 가진 구박 다 받으신 분이라 아들에 집착하는 것 같아. 이게 참 네 잘못도 아닌데 엄마는 괜히 그런다니까. 게다가 누나마저 저러니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다. 힘든데 어쩌겠어. 애초에 당신이랑 결혼할 때 어머님 아버님 성격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내 편이 돼주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면서 화났던 것도 가라앉네. 고마워. 언제나 내 편에 서서 얘기해주고 생각해줘서. 당연히 당신 편이지.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지 뭐 엄마랑 누나랑 결혼했나? 내 식구들은 우리 딸들이랑 당신이잖아. 엄마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착하시지만 난 안 그래.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그게 당신 탓도 아니니까 그냥 옛날 사람들이라 그래. 그래도 당신밖에 없네.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당신마저 내 편이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 말이라도 위로해주는 남편 덕에 하루하루가 고단하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집살이를 이어갈 무렵 시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셨고 고스란히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발을 빼버렸거든요.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간병인을 쓰려면 남편이 나가서 일을 더해서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 했고 아직 어린 딸들이 있는 저로서는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죠. 결국엔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간병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난 손목도 안 좋고 너네 시할머니 병수발 든 것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난 그러곤 못 산다. 남편이지만 요양원에 보내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간병을 하던지. 늙음하게 이렇게 또 병수발 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 병수발 하라는 말은 하지 마. 엄마는? 그럼 누가 하라는 거야? 난 시집가서 가끔 오는 건데. 그럼 할 사람 한 명밖에 없네? 올케밖에 더 있어? 어차피 이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시아버지 병수발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굳이 집에 사람 있는데 간병인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러게 딱이다. 예, 네가 너네 시아버지 간병 좀 해라. 너 아들 못 낳고 이 집에서 눈칫밥 먹느니 이런 거라도 하면 좀 좋니? 엄마는 간병인 쓰세요. 제가 대리운전이라도 뛰면서 간병인 구할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혼자 간병을 해요? 어머, 뭐하러 힘들게 돈을 그런 데 써? 할 사람이 있는데 너 말 좀 해봐라. 네 남편 밖에서 밤새 일하게 하면서 간병인 쓰게 하고 싶니? 네가 간병하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너도 며느리니까 할 도리는 해야지. 제가 한다고 나선 건 아니지만 자연스레 제가 해야 되는 분위기였고 저 역시도 남편이 힘든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시아버지 병수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을 낳아주신 아버님이시니
어머님과 함께 저에게 모질게 했던 것들은 다 잊기로 했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 병간호를 했어요. 똥오줌은 물론이고 숟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는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이 미련하다고 할지언정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왜 승아 엄마가 힘들게 병간호를 해? 그 집 시어머니랑 딸도 있다며. 하여튼 착해가지고 사람 병간호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가뜩이나 말랐는데 더 말랐네. 아유, 아주 못돼 먹은 집안이라니까. 그렇게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힘든 거다 승아 엄마 시키고 자기네들은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야? 참나,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대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어차피 승아 아빠 아버님이기도 하시고 저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간 착해 빠졌다니까. 내가 이래서 승아 엄마를 좋아하지. 결혼할 때부터 착해가지고 내가 그 집 양반들 성격을 알아서 그래. 그 집은 무슨 복이어서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얻었대? 참 불공평하다. 승아 엄마, 하여튼 몸 아끼면서 해. 걱정돼서 그래. 워낙 동네가 작기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저희 시댁 식구들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왜 저보고 병간호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해서 병간호를 하였어요. 어느덧 10년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단 소리 없이 세상을 떠났고 시댁 식구들조차도 저에게 고마워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남편은 저에게 눈물을 쏟으며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고 저 역시도 남편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왔어요. 당신 아니었음. 아버지 10년도 못 사시고 돌아가셨을 거야. 정말 고마워. 엄마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진짜 고마워 하실 거야. 아니야. 당신도 아버님 일은 슬픔이 큰데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마음이나 추슬러. 그래도 당신 많이 아끼셨던 아버님이잖아. 내가 진짜 이 마음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게. 너무 고맙다.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하고 정말 미안해. 이래나 저래나 아들 사랑이 각별하셨던 분이셔서 남편은 참 많이도 슬퍼했어요. 저 역시도 아버님이 저한테 한 것을 생각하면 참 미웠지만 그래도 남편이 슬퍼하고 있으니 마음이 많이도 아팠죠. 그렇게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이제 슬픔보다 좋은 일만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친정엄마가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으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속상하던지 시아버지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엄마 병원 한번 모시고 가지 못했구나라는 한탄에 참 많이도 울고 울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냐? 네 표정 보면 되던 일도 안 되겠어. 얼른 표정 불지 못해. 가뜩이나 아들도 못 낳는데 죽상까지 하고 있으니 재수가 없잖아. 네 엄마 아픈 것 때문에 그러냐? 아니 갈 사람은 가는 거지. 네 시합이 봐라. 다 그런 거야. 어머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희 친정엄마 말기암이지만 제가 아버님 병간호 했던 것처럼 엄마 병간호 할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집 살림은 어쩌고? 너 이 집에 시집 온 거 잊은 거니? 애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시집 오면 이 집안 사람 된 거지. 어딜 여자가 친정 가서 병간호를 하겠다는 말이 나와?
이래서 본데 없이 잘한 티가 나는 거다. 아들 없는 집구석에서 뭘 배우고 자랐겠어? 여자애들만 주렁주렁 그냥 대충 키우다 시집 보냈겠지. 양심 없는 집안 같으니라고. 하여튼 너도 참 너다. 어머님, 말씀 좀 삼가해 주시겠어요? 저희 부모님, 제 자매들 분명 바르게 키우셨고 어머님이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실 분들이 아니세요. 그럼 어머님은 얼마나 자식 교육을 잘 시키셨길래 형님이 허구한 날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 거릴까요? 아니 뭐야? 너 지금 우리 딸 교육이 잘못됐다고 이 시엠이 가르치는 거냐? 무서운 것일세. 아주 나중에 내 머리 위에 있겠어. 제가 엄마의 병간호를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대번에 안 된다고 하셨고 그 말을 듣고 10년을 시아버지 병수발을 든 저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고작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친정엄마 아픈데 병간호도 못하는 이 모습이 진정 나의 위치였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전 친정엄마를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말리고 난리가 나셨지만 전 친정엄마를 위해 병간호에 애를 썼습니다. 장녀이기도 했고 엄마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뭐든 다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시누이 또한 저보고 돌았다고 비아냥대며 저에게 화를 내었는데 그 엄마의 그 딸이더군요. 진짜 양심 없다. 옳게 어떻게 시집을 두고 친정 가서 병간호를 하겠다고 그래? 우리 엄마 혼자 있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라고요? 그러는 형님은 허구한 날 친정에 와서 살면서 왜 저는 친정 가서 병간호하면 안 되는데요? 아버님 병간호할 땐 그렇게 다들 아무 말 없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더니 내 엄마 병간호 하겠다고 하니 다들 쌍심지를 켜고 뜯어 말리네요. 옳게 도른 거 아니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야? 아주 엄마 아프다고 하니까 이성을 잃었나 봐. 정신 차려. 형님이나 정신 차려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매번 친정에 와서 빌빌대는 주제에 누가 누굴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 너 말 다 했어? 너 그동안 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했구나. 네가 감히 날 무시해? 엄마,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렇게 형님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항상 멸시해서도 한 번도 손을 올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진짜 당황스럽고 화도 났어요. 그걸 본 남편은 어머니께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줬고요. 아마 남편도 그날 충격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시집살이가 혹독한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워낙에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기도 했고 착한 남편한테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누나 빨리 집에 가. 누나가 화근이지. 어떻게 여기 와서 항상 시끄럽게 만들 수가 있어? 엄마 진짜 실망이네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 사람 우리 아버지 10년 병간호 했던 사람이에요. 고맙고 늘 미안해해도 모자랄 뻔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홀대할 수가 있어요? 나 진짜 엄마랑 누나한테 너무 실망했어. 사람이 고마운 줄 알고 은혜를 알아야지. 내 가족이지만 진짜 창피하고 승아 엄마 볼 낯이 없어. 부끄러워집니다, 정말로.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니 남매 사이 다 망치고 혈연 관계까지 이렇게 망칠 수 있는 거야? 이게 다
애초에 쟤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어떻게 남편을 구워 삶았길래 나랑 누나한테 대들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속상해서 말이 다 안 나온다. 내가 너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3대 독자라고 오냐오냐 하며 키웠더니 이제 와서 마누라 치마폭에 휘둘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너무 속상하고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무시당하고 살아온 세월이 허망했어요. 그래도 14년을 이 집에서 함께 동고동락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저러신다는 게 제 상식상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전 모든 걸 뒤로한 채 친정엄마 간병을 하러 나섰고 그동안 못해드렸던 거 그리고 딸로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엄마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2년의 투병 생활을 마치고 결국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 모든 식구들을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 남편이 애도하라며 같이 모시고 온 거예요. 하지만 시누이는 역시나 개념 없게 그 자리에 와서 헛소리를 했는데 저런 사람들이 인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죠. 갈 사람은 가는 건데 뭘 그렇게 간병하면서 울어대던지. 하여간 엄한테 정성 쏟는다니까. 그럴 정신에 느지막이 아들이나 하나 더 가져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제 나이 들어서 애도 못 들어서겠네. 우리 집 자손을 저게 끊어놨다니까. 누가 아니래. 그러게 내가 셋째 낳으라고 해도 듣는 신용도 안 했다니까. 나중에 종환이가 아주 후회하겠지. 자기 닮은 아들 하나 없다는 게 얼마나 자기 속으로도 사무칠 거야. 지금은 젊어서 모르지만 늙어봐라. 아들 없는 게 어떤 건지. 말을 말지. 애초에 들었으면 이 꼴이 났겠니? 우리 집에 대를 이어줬겠지.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애라니까. 보기 싫어 진짜. 뭐라고요? 당신들이 인간이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그 입 다물어 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아이고, 무서워서 어디 말이라도 하겠어? 그냥 팩트 체크를 한 거야, 옳게.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 둘이 저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을 제 동생들이 보고 가만 안 두겠다며 따지려고 했지만 저희 엄마 마지막 모습이었고 엄마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참았어요. 그러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임종 현장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은 바로 저에게 상속될 유산이 자그마치 30억이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동안 친정엄마가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돈으로 평택 고덕이라는 곳에 땅을 사놨었고 고덕이 개발이 되면서 1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땅값이 매겨진 것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와 자매들 아빠까지 모두 나눠 갖게 되었어요. 돈을 봐도 엄마 일은 슬픔이 컸지만 한편으론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쟤한테 무려 30억이라는 돈이 떨어진다는 거야? 오메 세상에 이제서야 박각하게 생겼구나. 평생을 그저 우리 집 밥 축내면서 며느리 구실도 제대로 안 했던 게 이제서야 드디어 며느리 구실하게 생겼어 아주. 이게 웬 떡이야. 그러니까 그럼 우리 종환이 몫이라는 거잖아. 종환이가 우리 모른 척 할 리도 없고 엄마랑 나랑 팔자 폈어. 그럼 30억이니까 우리 각자 나눠 가지면 얼마 되는 거니? 그래도 자그마치 우리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잖아. 아무래도 우린 그래도 완전 핏줄은 아니니까 엄만 4억,
나는 5억이면 딱 괜찮지 않아? 적당할 것 같은데. 그럼, 아니 너 5억, 나 5억도 괜찮겠다. 어차피 종환이 돈인데 종환이가 우릴 모른 척 할 리도 없고 말이야. 그래도 안사돈이 가시면서 아주 아들 못 낳는 딸한테 미안했는지 거하게 선물 하나 해주고 가네. 아유, 이게 웬 떡이라니. 아유, 좋아라. 엄마 임종 현장에서 내가 받을 30억 유산을 가지고 제멋대로 상속분을 정하고 있던 모녀를 보자니 속에서 천불 만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쩜 인간들이 저렇게 덜 떨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났고 이 모녀들을 쌍으로 가만 안 두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 상상 못할 발언을 시작하자 그 모녀들은 표정이 굳은 채로 그곳에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못 참겠네. 이 사람 무시하고 하대하는 거 이 사람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고 누나니까 애써 참아왔는데 이 정도로 상식 바뀔 줄이야 정말 몰랐네요. 어떻게 장모님 마지막 가는 길에 유산 얘기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어? 내가 알던 엄마가 맞나 싶고 누나가 맞는지. 이 사람 몫으로 떨어진 유산 나 땡전 한 푼 욕심낼 생각 없으니 그리 알아요. 뭐야? 아니 네가 왜 욕심낼 자격이 없어? 그동안 네가 먹여 살린 건데 여태까지. 저 유산이 네 거나 다름없지. 실속 챙겨. 그만 좀 해요. 저 욕심도 없고 이 사람 유산 탐내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 뭐같이 이 사람이 쓰게 내버려 둘 거니까 김칫국 마시지 마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데 창피하게? 장모님 가시는 길 더 이상 모욕 주면 제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리 아세요. 수치스러우니까. 아이고, 저 헛똑똑이. 저 돈이면 엄마랑 나까지 편해질 텐데 이기적이라니까. 너 그 말 얼른 거두지 못해? 누나도 입 다물어. 나 진짜 엄청 참고 있으니까. 내 돈 아니고 이 사람 돈이야. 그러니까 한 푼도 눈독 들이지 마. 염치 없는 인간아. 남편이 제 유산에 관심도 없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는데 이때다 싶어 한몫 단단히 챙기려 했던 꼼수가 남편에게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 모녀들에게 손절을 외쳤고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임종 직전에 와서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인간들과는 더 이상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전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과 손절을 선언했어요. 제발 그만해요. 아니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네. 여태까지 며느리 굿이란 게 없다고? 시아버지 병시 중 10년 들고 여태까지 이 집 살림에 남편 뒷바라지 그래도 한 게 없다고? 그래, 당신들은 속물적인 인간이라 금전적인 것들만 바라지. 아들 하나 못 낳은 죄로 여태까지 구박받고 더 이상은 못하겠네. 당신 결정해. 나인지 당신 가족인지. 여기서 가족을 택하면 우린 이혼이야. 나 이제 다신 당신 어머니 누나 안 보고 싶어. 어머머, 저 말하는 뻔세 좀 봐. 이혼? 너 지금 30억 등에 업었다고 감히 이혼을 논해?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당신을 돌아봐. 당신이 인간이야? 남도 이것보다 낫겠다. 이제 다신 볼 일 없게 하죠. 당신이 여기서 결정해. 참나, 우리 종환이가 너를 선택할 것 같아? 그래도 핏줄이고 가족인데 어떻게 너를 선택하겠니? 이 모질이야.
미안한데 더 이상 엄마랑 누나는 내 가족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만해. 내 아내랑 딸들 그만 괴롭히라고. 뭐?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우리 종환이가 그럴 리 없잖아. 엄마 아들이. 내가 어떻게 키운 하나뿐인 아들인데. 엄마 하나뿐인 아들 이제 없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못 달지 못하겠네요. 이제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마요. 너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아들 하나라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엄마를 배신해? 네가 인간이야? 당신은 조용히 좀 해. 당신 집이나 잘 돌보란 말이야. 허구한 날 친정 문지방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엔 사달란 것도 네 탓이 커. 그러니까 평생 너네 엄마랑 둘이서 쿵짝 잘 맞는 모녀 사이 하면서 잘 지내봐.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모녀니까. 전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는데 제가 남편에게 저와 시댁 중 선택하라고 하자 남편은 고민 없이 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네요. 제 동생들이 참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누이와 시모를 임종 현장에서 내쫓았고 옆에서 얻은 소금으로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탈탈 뿌려버렸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할 걸 제가 너무 질질 끌어왔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참 모든 세월이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해져 갔어요. 정신 나간 노인네랑 아줌마가 어디 감히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막말을 일삼아? 우리 언닌 착하고 순해서 그동안 다 참았는진 모르겠지만 우린 안 참아. 정신 나간 모녀들아. 이왕 언니가 이혼하기로 한 거니 우리도 이제 막 나가야지. 어머, 너 이거 안 나? 이게 어디 내 머리를 휘어잡아? 엄마, 살려줘. 힘만 더럽게 세가지고 이거 놓으라니까. 이것들이 쪽수로 밀어붙이면 다야. 하여간 여자들이 드세기만 해가지고 이러니 아들 하나 없는 집안이지. 그래, 이 할망구야. 아들 없이 드세기만 자라온 여자들한테 오늘 머리털 한번 털려봐라. 노인이고 젊은이고 안 가린다. 제 동생들은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저에 대한 대갚음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날 시누이는 제 동생들에게 먼지나게 털렸고 시어머니 또한 제 동생들을 말리다 몇 번이고 고꾸라졌답니다. 사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통쾌했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제 동생들의 등살에 주랭랑을 쳐버린 꼴이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이 모든 사태를 본 뒤 저에게 미안해하며 얘기를 이어나갔고 남편은 저와 딸들 없이는 못 산다며 그래도 시댁 식구들보다 저희를 선택해 주었어요. 미안해. 네 말대로 다신 볼 일 없을 거야. 언제나 그랬듯이 나한테 가족은 당신 그리고 우리 딸들이니까. 우리 엄마랑 누나가 이 정도 인간들일 줄은 몰랐어. 내가 진짜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정말 미안해. 당신 볼 면목도 없어. 부모랑 인연을 끊으라는 게 당신한테 못할 짓이란 걸 알면서도 이럴 수밖에 없는 날 이해해줘. 그리고 고마워. 언제나처럼 내 편이 되어줘서. 당신 부모님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 누나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일이 있은 후로 저흰 바로 분가를 했습니다. 마침 봐두던 아파트 전세가 나왔기 때문에 남편이 마련한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고 시어머니 시누이와 모든 인연을 끊었어요. 모든 인연을 끊자 시누이는 남편 회사까지 찾아와 어떻게 본인들과 인연을 끊을 수가 있냐며 애걸복걸도 해보다가
화도 냈다가 회사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도 했다가 별의별 모습을 다 보이셨죠. 심지어 아이들 학교까지 찾아가 집을 알아내려고도 하셨고요. 아이들도 그 집 두 모녀가 워낙 어려서부터 곁을 주지 않고 아들만 찾아대는 통에 좋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아이들은 고모가 찾아와도 외면을 했다고 합니다. 고모가 오늘 학교 앞에 찾아왔는데 그냥 피했어. 나도 고모랑 할머니 보기 싫거든. 맨날 손자 타령해. 딸이라고 밥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한 기억밖에 없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해? 다신 학교에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 정말. 너무 싫어. 이제 그럴 일 없을 거야. 엄마가 잘 알아듣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그 기억은 잊어도 돼. 이제 좋은 말만 해줄 거야. 아빠랑 엄마가 옆에서 우리 딸들 행복하게 해줄 거고. 알겠지? 열아들 안 부러운 게 우리 딸들인데 누가 우리 딸들한테 뭐라고 해? 이미 딸들도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던 터라 아픔이 존재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고 전 신우이에게 전화를 해 애들한테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의 말이 웃기더군요. 참 이 말을 듣는데 오히려 웃음이 나오더라니까요. 역시 벌을 받을 사람은 다 받는구나 싶은 게 참 웃음이 나왔고 속뜻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어디라고 애들 학교며 남편 회사며 진짜 구질구질하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어차피 당신들도 내가 당신들한테 별 도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찾아오고 난리야? 옳게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이상해. 종환이 그렇게 연락 없고 나서부터 치매기가 있더니 이제 나도 못 알아봐. 그래서요?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해요? 그렇게 각별한 모녀 사이 알아서 하셔야죠. 요양원에 보내시던지 간병을 하시던지. 올케가 간병 좀 해주면 안 될까? 아빠 간병 잘해왔잖아, 응?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내가 어떻게 엄마를 간병해? 아, 나한테? 당신 엄마 당신이 책임져. 치매에 걸리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니까.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치매 판정을 받으셨고 이제 와서 저에게 간병을 부탁하려 한 것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니 마음은 좋지 않지만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저에게 선을 그어버렸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모른 척 했습니다. 중간중간 신우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고 그마저도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신우이는 병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데려다 주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간호를 못하겠다며 그렇게 못을 박더니 결국 막판엔 본인 또한 아무도 모실 사람이 없게 되자 결국엔 요양원에 가게 된 꼴이었죠. 그리고 신우이도 친정이 아예 없는 꼴이 되었고 하나뿐인 동생도 잃고 엄마도 병들어 요양원에 가 계시고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전 그로부터 딸들과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시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이제야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아 기분이 참 묘했어요. 그리고 전 세금을 제외한 유산받은 금액으로 제 이름으로 된 조그마한 건물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터치하지 않고 있고 그 건물로 저희 딸들 공부도 시키고 졸업도 시켰답니다. 세상에서 둘도 없는 딸들이 착하고 바르게 커져서 이것보다 기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쓰고 보니
참 그 서러운 세월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지금 생각해도 어리석었어요. 그래도 현재 그리고 미래가 행복할 것을 알기에 과거는 싹 잊고 현재를 살아가렵니다. 이 글을 보신 여러분들, 염원하시는 소망 다 이루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글재주가 없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 이야기를 오늘은 써보려고 해요.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성인이 되어서 남편을 만났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남자가 있을까 생각하며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모든 면에서 훌륭했는데 일이면 일, 가정이면 가정, 똑똑함이면 똑똑함,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남자였죠.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도 저에게 늘 남편 잘 만났다고 늘 누누이 말하며 저에게 강조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기 전 완벽주의 남편의 성향이 조금은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실수투성이 남편보다야 모든 면에 철두철미한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조차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한 뒤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가진 거 딸랑 몸뚱이만 가져온 네가 우리 아들 같은 애 만나서 얼마나 모든 걸 누리고 사니? 너 무조건 우리 아들한테 잘해야 해. 우리 아들이 딱 하나 단점이라면 보는 눈이 없다는 거다. 에휴, 진짜 왜 하필 너 같은 애를 만났다니? 어머니, 이제 좀 받아들이실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항상 저 볼 때마다 그런 말씀은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전 어머님한테도 정말 잘해드리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야? 네가 모자라니 모자란다고 하는 거지. 내가 뭐 트집 잡아서 말한다는 거냐?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우리 아들이 어디 너 같은 거 만날 군번이나 되는 줄 아니? 뼈 빠지게 공부시켜놨더니 엄한 여자 좋은 일만 시켰네 정말. 회계사인 남편이 늘 자랑스러운 어머님은 평범한 직장인인 저를 무시하셨어요. 결혼 때도 반대가 있었지만 신랑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힘든 시집살이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정말 한결같이 저에게 다정하고 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저절로 저한테 잘하니 시어머니가 절 미워하시지만 그런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에게도 정말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도 저를 미워하시는 건 여전했어요. 오늘도 엄마가 뭐라고 해? 내가 진짜 엄마한테 단단히 뭐라고 일러뒀는데. 미안하다. 너한테 내가 너무 면목 없어. 아무래도 어머님한텐 당신이 최고니까 내가 못마땅하신 거지 뭐. 항상 마음을 안 열어주시니까 그게 좀 속상하긴 해. 언젠간 풀리시긴 할 건데 참 그게 언제가 될지.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네가 마음 풀어. 아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한동안 못 갔는데 여기 용돈. 네가 좀 주말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그래. 내가 이번 주말엔 일이 있어서 같이는 못 가겠네. 하나뿐인 딸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러니까 이거 받아. 아, 너무 많아. 용돈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되는데. 고마워. 엄마 아빠가 자기랑 같이 가면 더 좋아하셨을 텐데. 안타깝다. 저희 엄마 아빠에게도 잘하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사이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항상 저에게 남편에게 더 잘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한 남편이었고 아주 훌륭했죠. 윤서방 같은 사람 없어. 얘기 들어보면. 너 시집 진짜 잘 간 거야.
아휴, 바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시험닭 한 마리라도 잡아주는 건데. 윤서방은 항상 주말에도 늘 바쁜 것 같아 안타깝다. 몸이나 골골거리지 말아야 할 텐데. 건강은 하지? 그럼 당연하지. 영양제며 식사도 내가 신경 써서 잘 챙겨서 괜찮아. 엄마가 윤서방 좋아해주니 좋네. 당연히 내 딸 이렇게 호강시켜주는데 내 눈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이지. 다음엔 윤서방이랑 같이 와. 알겠지? 친정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더 좋더군요. 정말 시집을 잘 간 것 같았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도 남편은 이렇게 제 마음을 잘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섭섭한 게 생겨도 마음이 참 잘 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흘러갔는데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럴 무렵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서야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남편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좋아할 줄만 알았던 남편은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하자 조금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남편의 의외의 반응에 저 역시 상처를 받긴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그렇게 원하지 않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혼자 만든 아이도 아닌데 저렇게 반응을 하니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항상 다정하고 착한 남편이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선 정말 저에게 실망을 주었어요. 뭐? 임신? 아,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좀 갑작스러워서 놀랍긴 하네. 그래도 내가 결혼 전에 말했듯이 나는 아이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밖에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당신이 결혼 전부터 아이는 없어도 될 것 같다고 말한 거 알아.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대놓고 실망을 할 수가 있어? 정말 실망이다. 아이는 나 혼자 만들었어? 당신 아이잖아. 일단 나중에 얘기해. 당신도 나도 지금 좀 그러니까. 아니 난 싫은 게 아니라 놀라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좀 진정해. 너도 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래도 생긴 아이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난 그래도 우리 아이 심장 소리 들으니 너무 벅차고 기분이 묘했는데 자기는 어쩜 그래? 난 그냥 자기랑 이렇게 둘이 알콩달콩 살고 싶으니까 그러지. 아무래도 나는 좀 누군가를 책임지고 하는 게 어렵거든. 남편은 오히려 당황하며 저에게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되묻더군요. 하지만 이왕 생긴 아이이니 전 잘 키워보자고 생각을 했는데 참 섭섭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처음으로 어색한 한 주를 보냈고 저와 남편이 대면대면하자 시어머니는 또 그게 제 탓인 것처럼 뭐라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생겨서 호르몬 탓인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서러움으로 다가왔죠. 남편과도 대면대면한 데다가 시어머니마저 이러니 이 집에서 정붙일 곳이 아예 없어서 눈물만 흘렀어요. 그래도 본인들의 손주인데 어쩜 이렇게 대할까 싶기도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더불어 속상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네가 뭘 어쨌길래 우리 병호가 그렇게 너랑 대면대면 한 거야? 병호가 어딜 그러려냐? 네가 분란을 일으킨 거지,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기분 안 좋으니까 어머님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지. 한 명이 그런다고 그런가요? 뭐야? 그럼 우리 병호가 너한테 뭔 잘못이라도 했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완벽한 내 아들인데. 네가 문제야, 다. 아니라고요. 그런 뱃속의 아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아빠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병우가 그럴만하다면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애를 쥐잡듯이 잡는 거냐? 이거 아주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꼴랑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야? 아주 웃기는 애네 이거. 이래서 없는 것들한테 잘해줘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그리고 저렇게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데 애 키우고 싶겠어? 그럼 힘듦이 2배, 3배가 되는 건데 넌 어쩜 너만 생각하니? 어머님, 이 아기 어머님 손주예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이가 다 들어요. 그만 좀 하세요. 애 낳으면 남자가 고생이지. 요즘엔 애 없이 사는 부부도 많은데 넌 어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니? 참나. 시어머니는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임신 초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결국 계류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고 처음부터 묻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고 심장도 잘 뛰던 아기가 갑자기 떠났거든요. 처음으로 찾아온 새 생명이 저 때문에 유산된 것만 같아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유산을 하자 오히려 좋아하면서 저에게 더 잘해주더군요.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한지라 사실 이런 부분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죠. 그리고 유산을 하자마자 위로해주기는커녕 웃고 있는 그를 보니 솔직히 감정 없는 로봇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아 가장 우울했고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크더라고요. 나 유산했어. 나 때문이야. 내가 꿋꿋이 이겨내고 참았어야 했는데 우리 아가한테 너무 미안해. 어떡해? 어떡하냐고. 오히려 잘 된 거지. 사실 아이 때문에 우리 사이 대면대면 했잖아. 우리 그냥 아이 없이 살자. 난 지금처럼 자기랑 이렇게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는 게 더 좋아서 그래.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애도 축복 못 받고 태어나는 것보다 그냥 지금 이렇게 유산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음 추스르고 우리 잊어보자. 여기 카드. 오늘 카드 줄 테니까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거랑 너 기분 전환 좀 해. 요즘 꿀꿀했을 거 아니야. 기분 실컷 풀고 와. 카드? 자기 진짜 말 쉽게 한다. 이거 받으면 내가 고마워 여보 이럴 줄 알았어? 어쩜 이렇게 생각이 짧아? 뭐가? 어차피 너랑 나랑 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난 아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 이번엔 아이 생긴 건 실수이고 원하지 않았다고. 남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고 처음으로 이 남자는 공감대 능력이 떨어진다고 느꼈어요.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저에게 저렇게 카드를 쥐어주며 기분을 풀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남편을 보자 여태까지 내가 알고 존경했던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이미 이런 계기로 남편에게 여러모로 실망을 하니 점점 남편의 단점이 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완벽주의인 성향의 남편이 점점 강박적인 남편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제 마음도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 그저 슬퍼하기만 하면서 살아갔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당신 쇼핑 좋아하잖아. 그래서 네 기분 생각해서 말해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반응해? 당신 너무한다. 꼴랑 이거 카드 주면서 날 위로한다는 거야?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당신은 공감대 부족이야. 내 애만이 아니고 당신 아이야. 이렇게 유산된 거 우리 때문일 수도 있다고. 아이 갖고 매일이 살얼음 판이었잖아. 이렇게 공감 잘해주는 남편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너 힘드니까 카드 주고 위로해주고 이거면 된 거 아니야? 아이는 원래도 없었던 존재니까 계속 슬퍼하는 게 이상한 거지. 하여튼 이제 아이 얘기는 그만하자. 이왕 유산된 건데 그만 말해. 이미 유산된 걸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해? 그리고 아이가 눈치가 있었나 보지. 알아서 떠난 거 보면 안 그래? 그만해. 경악스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 사유이지만 사실 그때는 아이한테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전 마음속에 죄책감이란 응어리가 찬 채 살아가게 되었어요. 전 그 일을 계기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집에서 마음의 요양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서도 쉬는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 집에서 요양을 하며 마음을 추슬렀죠.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팔자가 늘어진다고 타박을 주셨고요. 이 집 구석에 아이가 유산되고 슬퍼하는 건 저 하나였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슬프게도 제 감정에 공감해주지 않았어요. 참 네 팔자 늘어진다. 골랑 유산하고 일 그만두고 아예 눌러 앉았네. 본격적으로 우리 평호 등골 빼먹겠다는 심보지. 어머님, 같은 여자로서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아이 떠나보낸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이렇게 꼭 제 아픈 마음을 들쑤셔야겠어요? 아무리 어머님한텐 아들밖에 없다지만 그 아이도 어머님의 손주인데 너무하시네요, 정말. 너만 유산했냐? 요즘 유산이 얼마나 흔해? 태어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임신 초기에 자기가 간수 못해서 유산해놓고 널 떠받들라는 거야? 아주 웃기네 진짜. 너 그렇게 눌러앉고 우리 아들 등골 빼먹는 거 나 못 봐. 알겠어? 그러니까 다음 주 내로 일 알아봐라. 집에서 띵가띵가 놀 생각 말고 왜 우리 아들만 고생해야 돼? 너랑은 완전 생판 남인데 내 말이 틀려? 우리 회계사들이 난 이렇게 누구 하나를 위해서 사는 꼴 못 본다. 무조건 같이 일하고 같이 벌어야지. 너도 정신 차려. 시어머니는 조금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일을 하지 않자 더욱더 잔소리를 하셨죠. 그리고 매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차려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집안일이라도 하라면서 몸도 마음도 쉬지 못하게 하셨어요. 남편에게 실망한 마음도 한가득이었지만 아이를 잊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렇게 지내는 것도 저 자신을 너무 피폐하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음은 속상하고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남편과는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힘썼어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늘 물질적으로만 저를 충족시켜주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에 항상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열심히 살고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늘 아등바등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걸 알았지만 지금 제 심정으론 그래도 이번에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은 유산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만 같았거든요. 뭐 하나 마음을 풀만할 때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풀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답니다. 당신 주말에도 일하고 늘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 그래도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좀 내 옆에 있어줄 순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속상한지 혹시 헤아려 봤어? 자기한테 내가 많은 것을 바라는 거야? 아, 미안. 근데 회사가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너 일도 그만두고 좀 마음 좀 추스른 거 아니었어? 언제까지 그럴 건데? 그놈의 아기 타령 지겹다 진짜. 난 너한테 화내기 싫어.
그러니까 그만 좀 해. 그때 임신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우. 뭐라고? 화? 한 달 됐어. 그 아픔이 사라진 줄 알아? 얼마나 죄스러운데. 그냥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많은 걸 바래? 내 옆에서 시간 보내주고 마음으로 진정 위로해달라는 건데 그걸 못해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쇼핑도 싫다. 카드도 싫다. 뭐 어쩌라는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너 원래 이런 애였냐? 아우, 지겨워. 남편은 저에게 크게 화를 내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주말인데 외출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처음 보는 태도에 너무 어이도 없고 어처구니도 없어 저 역시도 엉엉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마음을 추슬렀죠. 내가 이래도 전혀 달라지는 건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뱃속의 아이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잊고 예전의 저로 돌아오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말고 이제 지내야겠다고 다짐도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외출 후 양복 드라이 좀 맡겨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지만 전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이거 양복 드라이 좀 맡겨줘. 다음 주에 입어야 하거든. 미팅도 많고 외부 일정이 많아서 집 앞 세탁소로 부탁해. 알겠어. 또 드라이 맡길 건 없는 거야? 드라이 맡길 거 있으면 다 챙겨줘. 한 번에 가서 맡기면 되니까. 아니야, 그것밖에 없어. 나머진 그냥 세탁기에 넣어도 될 것 같아. 이제 기분 좀 괜찮아진 거야? 얼마나 보기 좋아. 이제 너 같아.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 저에게 남편은 오히려 지금이 더 보기 좋다며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랬죠. 그렇게 남편의 말대로 남편 양복을 드라이 맡기려고 이곳저곳 주머니를 뒤지다 웬 관리비 내역서를 발견했어요. 저희 집 관리비 내역서가 아닌 다른 집 관리비 내역서였는데 자그마치 200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순간 남편의 주머니에 있는 것도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 집 주소에 도착하자 현관문에 절대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마세요라고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조금 무섭긴 했지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고 초인종을 누르자 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누구세요? 거기 누군가 있다면 저희 좀 꺼내주시겠어요?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거기 사람 있나요? 문이 안에서 안 열려요? 아니면 문이 고장 난 건가요?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안에선 절대 안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제발 그러니까 밖에서 제 목소리 듣고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집안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전 관리소 직원을 불러 현관문을 열게 했죠. 관리소 직원은 이러면 안 된다고 했으나 이 집 명의를 가진 사람의 와이프이고 문 열어도 괜찮다고 제가 재차 말을 하니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일단 안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같은 여자였기 때문에 조금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어요. 관리소 직원을 불러 현관문을 딴 순간 제 눈앞엔 경악할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아니, 이게 다 뭐죠? 여긴 저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인데? 그쪽들은 누구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정말 제 잘못이에요.
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네? 아니, 누구신데? 그리고 저 정말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사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남자. 사모님도 얼른 도망치셔야 해요. 네? 제발 저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다 말씀드릴게요. 나가게만 해주시면 이제 착한 일만 하고 살 거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 여자는 대뜸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사정을 했고, 그 옆엔 어린아이 한 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상간녀라고 했습니다. 결혼 후 2년 동안 미래를 즐기다 아이까지 가졌고 아이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했다고 했죠. 남편은 자기 커리어에 이혼은 절대 없다며 상간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상간녀가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자 상간녀와 아이를 이 집에 가두고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했던 거예요. 전화, 핸드폰 모든 걸 없애고 철저히 주말마다 남편이 장봐준 걸로 밥을 해 먹고 남편만이 드나들 수 있던 집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병원에 갈 때면 딱 아이만 데리고 병원을 갔다고 했고요. 절대적으로 밖에 나올 수는 없었다고 했는데 믿기 힘들더라고요. 전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경악스럽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아니, 내가 믿고 존경하던 남편이 뒤에서는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고, 왜 그렇게 아이를 낳기 싫어했는지도 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아이를 가지고 나으면 훗날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양육권이나 친권 문제로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철저히 뜯어 말린 거였어요. 제가 이 말을 다 믿어야 하나요? 당신도 똑같은 사람 아니야? 어떻게 내 남편이랑 2년 동안 나 모르게 그럴 수 있어? 제가 다 죄송해요. 일단 여기서 나가기만 해주시면 제가 진짜 모든 거 다 증언해 드릴게요. 그놈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저도 만날 땐 몰랐어요, 정말. 여기 가두기 시작한 뒤부터 전 그놈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했어요. 이 어린아이도 지금껏 바깥 세상 한 번 못 나가봤어요. 그놈이 절대 나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아, 기막혀. 어쨌든 지금 당신도 내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 아니야? 가정 있는 남자 껴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전 재벌 달게 받을게요. 그 사람 진짜 벌 받아야 해요. 제발 그러니까 저 좀 믿어주세요, 사모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놈 아주 악질 같은 놈이에요. 사모님 유산하신 적 있으시죠? 그것도 얼마나 와서 좋아하던지. 전 진짜 아이를 낳은 엄마로서 경악스러웠어요. 아, 당신도 똑같아.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당신이나 그 사이코놈이나 다를 게 뭐야? 남의 가슴에 못 박은 건 똑같은 거지. 정말 혼란스럽고 부들부들 이가 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완벽에 가까웠던 남편은 뒤에서 이렇게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전 일단 그 모녀를 대피시켰어요. 그리고 그 모녀는 집에서 탈출하자마자 남편을 고소하였고, 즉시 경찰이 남편 회사에 들이닥쳐 남편을 수사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전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끔찍해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즉시 이혼소송과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어요.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한국에서 꽤 큰 회계 법인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남편의 수사가 시작되자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전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고 그렇게 묵묵히 홀로 싸움을 시작하였어요. 당신 지금 그 정신병자 말을 듣겠다는 거야? 나 따라다니는 스토커라니까. 형편이 너무 안 돼서 월세 준 것뿐이야. 나 알잖아. 불쌍한 사람 못 지나치는 거. 당신한테 나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안 그래? 제발 믿어줘. 아니, 당신은 그럴 사람이야. 당신이 지나치게 추구하는 그 완벽주의의 성향도 사이코적인 성향이야. 내가 애 낳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양육권이나 친권 분쟁이 생길까봐 애 낳는 걸 극도로 싫어했니? 너도 결과론적으로 네가 이렇게 될 걸 알았던 거 아니야. 넌 인간이 아니야. 나 몰래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미친 거지 아주. 그리고 네 핏줄을 낳았는데 그 핏줄마저 단 한순간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소름 돋아. 너란 놈 진짜 역겹다.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허탈하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진짜 소름이 돋고 무서웠습니다. 이 와중에 웃을 수 있다는 것이요. 웃으면서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인간 같지 않아서 말이 다 안 나오더군요. 정말 소시오패스 같았어요. 이 와중에 웃음이 나니까요. 아니라니까. 아, 너희 같은 미개한 것들이 뭘 알겠어.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걔가 나 협박만 안 했어도 나 이러지 않았어. 알아? 다 걔가 자초한 일이라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도 우린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넌 내 말만 들으면 행복해 했잖아. 남편 잘 만났다고 말이야. 안 그러냐고. 이런 사이코인 줄 알았으면 진작 이혼했지. 아이 유산됐다고 했을 때 감정 없이 잘 됐다고 하는 거 보고 느꼈어. 인간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근데 진짜 이런 놈일 줄이야. 넌 이제 사회의 경이야. 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네 엄마 가슴에 대목 박고 어디 한번 깜빵에서 썩어봐. 너 같은 놈을 낳고 네 엄마 미역국을 먹었다니 참 한심하다. 난 아무 죄 없다니까. 자기는 나 알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다 거짓말 하는 거야. 내 말 믿어야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니, 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야.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그 여자 탓하는 꼴이란. 물론 그 여자 잘한 건 없지. 아마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죄를 톡톡히 치렀겠지. 너 하나 때문에 참 이게 다 무슨 꼴이니? 이젠 벌 달게 받아. 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외도로 인해 혼외자까지 둔 상황이라 이혼 소송은 쉬웠어요. 모든 것이 다 제 쪽으로 유리하였고 다만 혼인 취하 소송은 힘들더라고요. 혼인을 한 뒤에 외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는 어려웠고 이혼으로 가야 한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소송까지 모두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 또한 확실하게 상간녀가 남편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이제 상간녀와 함께 형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그렇게 믿고 있다가 이 사단이 나자 법정에서 2번이나 졸도하셨고 이제 와서 저에게 남편을 구제해달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 애미에 그 아들이라고 느꼈어요. 네가 좀 말려봐라. 우리 아들 알잖아. 그런 짓 못하는 거.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니? 우리 아들은 회계사야, 회계사.
대한민국에서 연봉도 탑에 드는 회계사란 말이야. 어떻게 그런 아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어? 이거 혹시 너랑 천연이랑 짜고 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이건 단단히 오해라고. 정신 차려, 이 아줌마야. 당신이 그렇게밖에 못 키운 거야. 누구를 탓해? 평생 아줌마도 본인 탓하며 속죄하고 사세요. 당신 아들 정상이 아니야. 겉에선 완벽하게 보이고 싶고 뒤에선 저런 더러운 짓거리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는 사이코라고. 뭐라고? 우리 아들이 어째서 사이코야? 회계사라니까? 이게 아주 막 나갔네. 너 전현이랑 짜고 우리 집 재산 빼돌리려고 짜고 친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난 못 믿어. 못 믿는다고. 이건 무슨 큰 음모임이 분명해. 안타깝네. 참 본인이 얼마나 오냐오냐 했으면 아들이 그랬겠어? 아들이 저렇게 된 건 아줌마 잘못도 있어요. 알겠어요? 콩 심은데 콩 나지 않겠어? 당신도 그렇게 아들 유세 떨더니 벌 받았다고 생각해. 어디 한번 범죄자 엄마로 살아봐, 이젠. 아무리 말해줘도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12년이란 징역을 받게 되었고 12년 동안 사회에 격리되었죠. 법정 구속행위 떨어져도 끝까지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는 정신 이상자 같았죠. 상가녀는 벌이 너무 짧다며 항소를 한다고 하였지만 결국 기각되었고 12년형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상가녀도 싹싹 저에게 빌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벌 받은 거예요. 유부남인 거 알았는데도 멈추지 못했어요. 결국 이 꼴이 났지만 진짜 죄송해요. 나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당신도 어쨌든 저놈이랑 한패나 마찬가지니까, 안 그래? 애만 불쌍하지. 당신 같은 엄마에, 그리고 그 사이코 같은 아빠에. 그건 당신이 평생 책임지고 애한테 속죄하고 살아. 애가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 건 아니니까. 알겠어? 네, 감사해요. 그리고 사모님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그 집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제 은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해요. 됐어요. 나도 사람 잘못 본 탓이지. 누굴 탓하겠어? 어쨌든 평생을 아이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 하며 살아요. 상간녀는 거듭 저에게 죄송하고 용서해달라며 빌었고 더 이상 저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남편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혼외자 양육비도 꼬박꼬박 챙겨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재산 분할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또한 남은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야말로 두 모자의 몰락이었죠.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던 아들의 몰락을 눈으로 지켜본 시어머니는 실성을 하였고 아직도 그럴 리가 없다며 그러다가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딱 아들과 단둘 뿐이었거든요. 제 인생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진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더군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마음을 추슬렀어요. 그래도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아픔을 거의 다 잊고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은 기분 좋게 행복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안 좋은 일 있은 뒤엔 좋은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언젠간 좋은 일이 올 테니 꼭 마음 추스르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글솜씨 없는 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연을 보낼 줄은 정말 몰랐지만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같이 경청하고 아파하며 오늘은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해요.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다행히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엄마는 모든 걸 희생하셨고, 그 덕분에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 진학하여 통역과 번역을 하는 일을 맡아가며 하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아빠가 외교관이었던 걸 기억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외국어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저 일만 하며 희생을 했어요. 아빠가 살아있을 때 부유했던 것과는 달리 돌아가시고 나자 집이 힘들어졌거든요. 반찬 가게부터 시작하여 남의 집 가사 도우미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엄마는 그렇게 저를 키우셨어요. 저도 엄마의 고생을 아는지라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리고 사회에 발을 내딛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출판사에 다니는 남편과 번역 일을 하는 제가 눈이 맞은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저는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편인지라 저와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남편 바보였죠. 우리 아들이 아빠 없이 자라서 마누라만큼은 꼭 부족하지 않은 집에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참 어떻게 하필 아빠 없는 자리에 장가를 가게 되었다니. 아빠 사랑이라도 못 받았으면 장인 사랑이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아유, 속상해 정말.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지연이도 나처럼 잘한 애인데 오히려 더 잘해줘야지. 엄마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나도 아빠가 안 계신데 며느리한테 아빠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누가 들으면 욕해. 말 조심 좀 해요. 가려서 하시고. 안타까워서 그러지. 네가 모자라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직업 무난하고 애 성격 괜찮으니까 허락하는 거야. 딱 그 가정만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에휴, 그 엄마 봤니? 가정 고생을 얼마나 했던지 얼굴이 쭈글쭈글. 우리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지금 엄마가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거죠. 지연이네는 정말 어머님 혼자 그렇게 가정 고생하면서 키웠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잘 자란 거 봐요. 얼마나 기특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철도 없으시고 공주과이셨어요. 본인 마음대로 기분이나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이었고, 툭하면 저희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제 앞에서도 얘기하곤 했죠. 처음엔 남편이 그냥 철이 없으니 좀 봐달라 하는 정도였지만,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부터는 조금 참기가 힘든 날들이 많았어요. 프리랜서 통번역가이다 보니 집에서 일하는 날이 많은 저에게 늘 전화를 하시며 어머님 가게로 저를 불러내는 것이 다반사였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다가도 조금 화가 나는 날도 많았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부탁이 아니라 늘 도와달라는 강요였고,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는 뉘앙스여서 그게 기분이 안 좋더군요. 예, 지연아. 오늘 너 집에 있지? 어차피 그거 노트북 가지고 하는 일인데 오늘 여기 카페 나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면서 일하면 안 돼? 평일이라 그렇게 바쁘지도 않을 거야. 아르바이트생이 또 안 나왔지 뭐니? 내가 여길 혼자 어떻게 해? 아, 죄송해요. 이거 오늘까지 금방 끝내야 하는 일이라서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있지 않아요? 아유, 오늘 손님 별로 없다니까. 너 일하는 거에 지장 안 가게 할 테니까 얼른 와, 얼른. 한 30분 걸리나? 후딱 준비하고 와라. 그리고 가게니까 모자 쓰고 나오고. 내가 이런 전화하기 전에 네가 좀 와서 도와주면 안 돼? 하여튼 엎드려 절박이다. 가족끼리. 에휴, 얼른 와. 이제 피크타임 시작된단 말이야.
일단 바쁘니까 끊을게. 얼른 오렴. 늘 막무가내셨어요. 그리고 가게에 가보면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손님은 늘 몰려 있었죠. 어머님 가게가 완전 시내에 있는 딱 보기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언제나 인산인해였답니다. 가서 설거지하고 커피 내리고 하는 일은 어머님이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전 결국 제 일을 다 끝내지 못한 채로 집에 오는 날도 수두룩했죠. 그렇게 고생을 해도 어머님은 저에게 한 번도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말씀은 한 번도 없으셨고,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기셨죠. 아유, 얘 빨리빨리 내려라. 저기 손님 몰리는 거 안 보여? 이제 점심시간이어서 직장인들 다 내려와서 커피 시킨단 말이야. 전 이런 거 익숙하지도 않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어머님. 차근차근 그래도 제대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도대체 뭐하고 살았길래 이런 일도 안 해봤어? 아유 답답해. 비켜라. 내가 커피 내릴 테니까 저기 설거지나 해. 설거지 다 하면 여기 원두 채워놓고 냉동실에 케이크 다 꺼내놔. 알겠어? 하여튼 뭐 하나 시키려고 하면 꼭 아유 답답해. 에휴. 늘 너무 당연하게 일을 시키는 어머님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았어요. 그런 일이 계속되던 중 남편과 같이 쉬는 주말이 되었답니다. 오랜만에 친정이 들리려고 남편과 한껏 준비 중이었어요. 하지만 아침 대바람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발신인을 보니 어머님이었죠.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안 받을 수는 없어 전화를 받았고 역시나 호출이셨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휴일이나 평일이나 밤낮 없이 불러대셨는데 늘 아르바이트생이 구멍났다는 핑계를 대셨어요. 오늘 일요일이잖아. 에휴, 아르바이트생이 또 구멍을 냈네. 너 오늘 나 좀 도와라. 오늘 아주 바쁘다 바빠. 선약 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도 쉬시던지 아니면 일용직 아르바이트 쓰시던지 하세요. 뭐야? 아니 이런 일을 어떻게 일용직을 쓰니?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믿으라고? 약속 취소하고 얼른 나와. 서구 씨 보낼게요, 그럼. 서구 씨도 쉬는 날이니까 전 오늘 선약 있어서 안 되고요. 서구 씨가 커피 많이 내려봤다니까 저보단 더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어차피 전 어머님 성에도 안 차잖아요. 그럼 됐죠? 서구 씨가 가니까 괜찮으시죠? 뭐야? 걘 쉬어야지. 어떻게 일주일 내내 일하는 애를 여기에 나와서 또 일을 하라고 해? 너 생각이 있는 거니? 네가 좀 나와. 어머님, 저도 일해요. 재택근무라 어머님이 보시기엔 집에만 있는 것 같지만 하루 종일 번역하고 그렇게 일한다고요. 어쨌든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랑 같아. 서구는 쉬게 해. 네가 나와라. 알겠어? 어디서 심히 말해 말대꾸야? 어머님은 전화를 끊으셨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니 남편도 난감해 하더군요. 그러곤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며 저보곤 친정에 다녀오라고 했고요.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미안하다. 엄마 진짜 왜 그러지? 그냥 지금 좀 바쁘니까 예민해지셨나 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른 장모님한테 다녀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아, 내가 무슨 카페 종업원이야? 매번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평일에도 불러드신다니까? 내가 잘 얘기할게. 그러니까 오늘은 기분 풀고 어머님네 다녀와. 나도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죄송하다고 전해드리고.
저 역시 이런 기분으로 도저히 어머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그 길로 친정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엄마 얼굴도 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마냥 좋아하는 엄마랑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오랜만에 엄마 밥도 먹으며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긴 마찬가지였고 항상 저랑 남편이 불편한 데는 없는지 괜찮은지 먼저 묻는 엄마에게 고맙더라고요. 아유, 오기 힘들었던 거 아니야? 힘들면 다음에 와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 우리 딸. 그러니까 자주 와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도 일이고 바쁘네. 엄마 잘 챙겨 먹는 거야?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잘 안 먹지? 엄마 아주 잘 먹어. 그러니까 걱정 마. 그나저나 네가 살이 더 빠졌다. 어쩜 시집 가더니 고생만 하는 거 아니니? 서구도 잘 있지? 오늘 서구도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서구도 잘 챙겨줘. 그래도 부부가 서로 잘 아끼며 살아야지. 알겠지? 전혀 고생할 게 뭐가 있어. 서구 씨도 너무 잘해주고 행복해. 일도 잘 풀리는 추세고. 서구 씨랑 나는 뭐 거의 닭살 커플이지.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엄마 몸이나 신경 써. 알겠지? 혹시라도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엄마 혹시라도 아픈 데 없지? 그렇게 엄마와 도란도란 얘기 중일 때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는 내심 전화 발신인을 보고 제가 안 받으려 하자 걱정하는 눈치였죠. 엄마를 걱정시킬 수가 없어 전화를 받으니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는 시어머니였어요. 어이가 없었고 역시나 시어머니인 전화기에 대고 소리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막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경우도 없고 무식하단 생각만 들었어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 보고 오라고 했지? 서구 보내라고 했니? 황금 같은 주말인데 사람을 쉬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집에서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오늘 같은 날 안 도와줘? 너 친정 갔다며? 네 어미가 너 오라고 하지? 참나 기가 막혀서. 뭐라고요? 어머니,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서구 씨만 이래요? 저도 일한다고요. 어이없네. 그리고 어미라뇨. 무식하게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정말 나중에 얘기해요. 저 지금 통화 못 하거든요. 뭐야? 이게 진짜 시애미 알기를 개코로 알아?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집에서 하는 거 없이 자빠져 노는 게? 와서 가게 일 좀 도우라는데 그게 싫어서 홀랑 친정에 가? 너네 어미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어디서 본데 없이 자라가지고? 말 조심하시라고 했죠? 저 어머님이랑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아셨어요? 뭐 말이 통해야 말을 하죠. 끊겠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옆에서 통화를 엿듣고 계시던 친정엄마는 오히려 눈치를 보더라고요. 너무 죄송스러웠고 혹시라도 본인 때문에 제가 난처한 입장일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죠. 전 그런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와 지금 오해가 생겼을 뿐이니 너무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엄마는 걱정을 쉬지 않으셨지만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너희 시어머니니? 왜? 혹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시어머니랑 먼저 선약이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오늘 어머님이 좀 예민하셔서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나 몰라? 내가 누구야? 경우 없게 어른한테 그럴 애 아니잖아.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니까 그냥 엄마는 모른 척 하세요. 별일 아니니까 정말로.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네가 그렇게 화가 났는데 들어보니까 너네 시어머니도 잔뜩 화가 난 것 같고. 아휴, 무슨 일이야 이게? 제가 별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친정엄마는 수심이 가득해 보였죠. 그러고 나서 저도 친정에 엄마와 조금 있다가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씻고 저녁을 차리려는데 남편과 같이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따지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도 뜯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을 무시했다며 아파트 단지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아까 전화 태도 뭐야? 내가 너 보고 오라고 했지? 왜 서구를 보내? 그리고 너네 엄마네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 너 아주 영악하더라. 아휴, 너 아주 다시 봤어 내가. 자기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시애밀 무시해? 어머님, 그건 아니죠. 애초에 제가 어머님 카페에서 왜 일을 해야 하나요? 가서 정당한 임금 주세요? 아니, 임금 줘도 안 해요. 전 하는 일이 있고 바쁜 사람인데 매번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머님이 더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그렇게 구멍을 자주 내면 한 명을 더 스페어로 쓰시던지 하면 되지. 왜 매번 저보고 오라 가라. 저 집에서 노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귀한 아들만 아깝고 저는 뭐 부려먹기 안 아깝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들리네요. 꼭 어머님의 말이. 갔으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세요. 제가 안 해본 일도 아니고. 뭐야? 아니 얘 하는 짓이 아주 여우 같잖아. 지 보고 오라고 했는데 왜 너를 보내냐고. 이거 하는 짓이 여우야 여우. 아니 그냥 저를 부르면 되지. 왜 지연이를 불러요 매번. 지연이도 바쁘고 일하는 양이 저보다도 많은 앤데. 뭐야? 너 지금 이 어미한테 그렇게 따지는 거냐? 아휴, 내가 널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웠는데. 아주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야. 아휴, 속상해. 먼저가 네 아빠 보고 싶다. 아빠 없이 엄마 혼자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안쓰러운 마음보다는 정말 철이 없고 어이가 없는 마음이 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겨우겨우 어머님을 달래 집에 모셔다 드렸고요. 은근 남편은 제가 어머님에게 먼저 사과하기를 바랬지만 정말 사과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임신이란 축복스러운 이벤트가 찾아오고 있었죠. 제가 임신을 하자 남편은 이번이 기회라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시어머니는 그 틈을 타 은근슬쩍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저도 그냥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이 기회에 어머님과 다시 얘기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니, 임신했다며? 에휴, 서구한테 들었어. 우리 서구 닮았으면 얼마나 애가 예쁘겠니? 벌써부터 할머니 될 생각에 너무 설렌다. 어디 몸 안 좋은 데는 없고? 우리 손주가 있어야 될 몸인데 네가 몸을 아껴야지. 아, 네. 뭐 아직까지 극초기라 딱히 불편한 건 없어요. 조금씩 메스꺼리긴 한데 딱히 그거 말고 불편한 건 없어요. 그래도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어야 한다. 우리 손주 먹어야 하니까. 네가 먹는다 생각 말고 우리 손주 먹인다고 생각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있니? 삐쩍 꼬라가지고. 우리 손주 잘 품을 수나 있겠어?
첫째도 우리 손주 건강, 둘째도 손주 건강이다. 어머님의 말이 묘하게 거슬리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임신한 저를 챙긴다기보다 그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본인의 핏줄을 생각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았고 어른이 먼저 전화로 아무렇지 않게 손 내밀어 주었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 임신 소식을 친정엄마에게 오픈할 때쯤 친정엄마에게도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제가 정말 바라고 바라던 친정엄마의 재혼 소식이었습니다. 평생을 홀로 고생한 엄마를 생각해서 전 그 어느 때보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번 연도엔 진짜 경사가 많네. 우리 아기도 생기고 엄마 재혼도 하고. 엄마 너무 축하해 진짜. 나 진짜 너무 바라던 일이야. 엄마 평생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노년에 좋은 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진다는 게 내가 얼마나 바라던 일인지 몰라. 아유, 미안하지 뭐. 그래도 이렇게 축하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너도 임신 너무 축하해. 내가 이제 할머니가 되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한테 이런 일이 오다니 정말 꿈만 같아. 앞으로 더 잘 살자 우리. 엄마, 어쨌든 축하해. 아기가 생겨서 기쁘기도 했지만 엄마의 재혼 소식이 더 기뻤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간단하게 가족끼리만 식사 후 아저씨와 살림을 합치셨죠. 그 소식을 시어머니가 듣고는 또다시 저희 엄마를 비꼬는 듯이 얘기하더군요. 처음부터 저희 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였지만 늘 친정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저희 엄마를 비꼬는 듯이 얘기하는 시어머니가 싫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듯이 늘 친정엄마 얘기만 나오면 조금 비웃듯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분이었어요. 아니 너네 엄마 참 젊기도 하다. 나랑 동년배인데 재혼을 하고 누군 할 줄 몰라서 안 하나? 그래도 애들 체면이 있지. 그 나이에 뭘 그냥 혼자 살지 재혼을 했다니? 참나. 이제 손주도 태어날 텐데 부끄럽지도 않으시대? 아이고 남사시려워. 전 오히려 좋은데요? 평생 엄마 저만 보고 사셨는데 지금이라도 좋으신 분 만나서 재혼하시면 좋죠. 노년에 외롭지도 않고 평생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사스러워요, 어머님. 은근 꽉 막히셨다, 정말. 뭐야? 어쨌든 우리 손주한테는 그 집 할아버지가 남이잖니. 그런 것도 복잡스럽고, 에휴,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는 괜히 저희 엄마가 재혼했다는 이유로 또 마음에 안 든다 어쩐다 하며 궁시렁 대시더라고요. 원래도 좀 특이한 분이시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고 전 본격적인 임신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임신을 하고 보니 입덧이 얼마나 심하던지 정말 물만 먹어도 토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안쓰러워하기는커녕 아이 걱정만 하셨죠. 아유, 그렇게 못 먹어서 어쩌니? 우리 손주가 잘 먹어야 아기도 자랄 텐데. 넌 그렇다 치고 아기는 어쩐다니?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연이가 잘 먹어야지. 애도 애지만 산모가 건강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요. 아니 누가 뭐라니? 그게 그 말이지. 뭐 밥 먹게 하는 약 같은 건 없대? 정말 큰일이다 큰일이야. 에휴 참 유별스러워. 입덧이 심한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유별스럽다며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얄밉던지. 그러던 중 물만 먹어도 속이 안 좋았지만
그날따라 유일하게 엄마가 어렸을 때 해주던 오이지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전 바로 엄마에게 호출을 했어요. 엄마, 나 오이지 좀 해줄 수 있어? 진짜 아무것도 못 먹는데 밥에 물 말아서 그 오이지 얹어서 딱 한 숟갈만 먹고 싶다. 어머, 그래? 당장 해줘야지. 그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아유, 먹고 싶을 때 바로 먹어야 하는데 엄마가 당장 지금 해서 되는 대로 부칠게. 아기도 아기지만 네가 잘 먹어야지. 정말 걱정이다, 엄마는. 어쨌든 전화 끊어. 얼른 시장부터 봐야지. 엄마는 제가 먹고 싶다는 말에 바로 시장을 가신다고 하였고, 오랜만에 먹고 싶은 것이 생긴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의 오이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킥으로 엄마의 오이지 택배 상자가 저희 집 앞으로 배송이 되었어요. 너무 신이 나 그 오이지를 현관에서 받으려고 하던 그때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 택배 상자를 보고 또 오지랖이 발동되셔서 캐물으시더라고요. 전 아무렇지 않게 친정엄마가 담가주신 오이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 이게 다 뭐니? 뭐 시켰어? 시큼시큼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좀 먹히니? 아니면 이제서야 먹는 거야? 아, 이거 저희 친정엄마가 담가주신 오이지예요. 제가 밥에 물 말아서 오이지 하나 얹어서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뭐야? 오이지? 어머, 우리 귀한 손주 그딴 거 어떻게 먹이니? 못 먹여? 너도 참, 네 몸만 생각하니? 아기한테 더 좋고 훌륭한 거 먹어야지. 아유, 그거 이리 내놔. 이거 아직 안 뜯은 거니까 택배 상자채로 3만 원에 팔아야겠다.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오이지가 뭐가 어때서요? 저희 친정엄마가 어제부터 밤새 담그신 건데 어떻게 이걸 통째로 팔아버린다고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상식이 있으신 분이에요? 진짜 의아해서 그래요. 뭐야? 아니 이딴 싸구려 음식을 어떻게 먹여 우리 손주한테? 그런 건 뱃속에 아이 없을 때 너나 처먹어. 아니 너네 엄마도 그렇다. 나가서 고기 한번 사주지 못할 망정 꼴랑 오이지를. 하여간 돈이 없으면 몸이 고생이라는데. 에휴.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이런 비상식적인 인간과 상종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전 어머님께 택배 상자를 뺏어 들고 그 자리에서 오이지를 꺼내서 와구와구 씹어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중 친정엄마와 재혼하신 아저씨가 저희 집에 방문을 하여 딱 집 앞에서 저와 시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오이지를 받아들어 두 동강 내며 말씀하셨어요. 아주 분노로 말이죠. 제정신이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당신 같은 여자 정말 제정신 아니네.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 여태껏 참아왔는데 더는 못 참아. 여보, 그때 우리 얘기했던 대로 해줘요. 나 진짜 못 참을 것 같으니까 이 방법이라도 써야지. 아니 뭐예요? 참나 웃겨. 두 동강 내면 어쩔 건데? 아주 무서워서 내가 피해야겠네. 이럴 줄 알았어요? 아주 모녀가 쌍으로. 엄마가 재혼한 새 아버지에게 울면서 얘기하자 새 아버지는 알겠다는 듯이 얘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경악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겼던 건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듣고 발발 떨었다는 겁니다. 어쩜 사람이 저런지
참 웃기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완전 강양야 강이었어요. 저와 엄마한테 대했던 태도와는 다르게 새아버지의 말에 크게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했거든요. 나 누군지 알죠?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제가 우리 지연이 새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건물주이기도 하지. 지연이랑 이 사람이 굳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지 말래서 안 했는데 오늘 보니 당신 인성이 개차반이군. 이대로는 안 되겠어.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요. 거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 줄 서 있으니까. 내가 워낙 귀찮은 걸 싫어해서 그냥 한번 계약하면 쭉 가지만 이런 사람 내 건물에 둘 수 없겠네. 어차피 이번 달이 계약 만료죠. 계약 만료까지만 하고 나가시오. 알겠소? 어머, 아니 그럼 사돈이 재혼하셨다는 분이 우리 가게 건물주란 말씀이세요? 아니, 넌 어떻게 이런 얘기를 안 하니? 그리고 내가 오히려 사돈이면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로 풀죠, 사돈어른. 제가 말해봤자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어머니 월세 깎아달란 소리나 했겠지. 어쨌든 오늘로써 저도 어머님이랑 이제 끝이에요. 저 무시하고 저희 엄마 무시하는 거 더는 못 참으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그리고 서구 씨 얼굴 볼 생각도 마시고요. 뭐야? 아니 그깟 오이지 때문에 이러는 거니? 그거야 내가 다 우리 손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너 내가 어떻게 그러니? 손주? 뱃속 손주만 생각하고 우리 딸은 안중에도 없지? 당신 같은 여자한테 우리 딸 며느리로 더 이상 줄 수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내가 한두 번 참은 게 아니야. 그저 잘 살길 바랬던 건데 이런 인성 개차반인 시어머니한테 에휴. 그리고 당신 월세 엄청 밀렸어. 내가 그동안에 지연이 시어머니라고 해서 좀 참았는데 참나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거기 매출 얼마인 걸 다 아는데 월세가 밀리길. 어쨌든 쫓아낼 방법은 많으니 이제 본인 살 길 찾아가쇼. 알겠소? 엄마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오이지 국물을 시어머니에게 다 뿌려버렸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시어머니는 현관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정성스럽게 저에게 밥을 떠주시며 오이지와 함께 밥을 한 수저씩 퍼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마저 속이 시원하단 듯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하나 때문에 참으신 거지만 그동안 엄마도 참아온 게 참 많았거든요. 너만 생각해. 네 몸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저 여자 다신 상종 안 했으면 좋겠어. 아저씨도 그전부터 1층 카페 여자 보통 아니라고 했는데 참 잘 됐지 뭐니. 엄마한테 다 맡기고 넌 너 하나만 생각해.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요. 나도 이제 상관 안 하려고. 그동안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았는데 이젠 안 참을 거야. 다 나한테 맡겨. 너도 이제 내 딸인데 내가 알아서 해주마. 내 딸로 내 눈물 나게 하는 꼴은 절대 못 보지. 안 그러니? 네 엄마한테 가끔 들었어. 네 시어머니 보통이 아니라고. 참나 오늘 눈앞에서 보니 아주 가관이더라. 인간 말종이야 아주. 이 일이 있은 후로 퇴근한 남편에게 모든 걸 사실대로 얘기했고 남편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는 절대 보지 않겠다고 하였고 아이 또한 보여드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본인이 죄인이라며 제 뜻을 존중한다고 해주었고 남편 또한 본인 엄마에게 실망을 했는지 바로 연락 끊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달 계약 만료를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건물에서 내쫓겼습니다. 쉽게 내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장사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매번 월세를 밀려 5개월치나 밀렸던 것이었죠. 새아버진 그저 보증금을 깎으면서 그냥 기다렸다고 했고요. 오히려 저희 시어머니인 걸 알고 나서는 돈만 달라고 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덕분에 내용 증명 작성 방법을 통해서 확실한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꼼수가 오히려 독이 된 것이죠. 그렇게 잘 되던 카페를 접게 되고 아들과도 손절, 며느리와도 손절을 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후에 그 가게 자리에 권리금을 많이 받아서 생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 무일푼으로 쫓겨난 것이 엄청 억울한지 길길이 악을 쓰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아, 너네가 쌍으로 나를 엿먹여? 내가 그 카페에 얼마나 많은 걸 투자했는데. 월세는 잘 내셨어야죠, 그러니까. 참나, 돈을 그렇게 벌면서 월세도 안 내고 뭐 했어요? 공짜로 사람 부리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제 뭐 먹고 살래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이젠 절대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애 태어나도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할 거니까 애 앞에도 나타날 생각 마세요. 아셨어요? 당신과의 인연도 여기서 정말 끝이라고요. 그럼 이만. 예, 아니, 넌 아니지? 넌 내 아들이잖아. 엄마 이렇게 빈몸으로 쫓겨나서 집 하나 딸랑 있는데 뭐 먹고 살라고. 나도 이제 엄마 지긋지긋해. 한두 번 생각한 거 아니야. 엄마 독한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먹고 사실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아들을 위한 길이니까. 나 지원이랑 우리 아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이제 각자 갈 길 가자고. 죄송합니다, 그럼. 그리고 나도 엄마 용서 안 돼. 그동안에 했던 걸 생각해봐. 나 원망한다고 하지 마요. 본인을 제발 돌아보란 말이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 연락이 와서 돈을 달라, 뭘 달라, 뭐 원하는 게 많았지만 저희가 접근금지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절대 접근할 수 없었죠. 그리고 소문에는 지금은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시더군요. 뭐 제가 할 바는 아니지만요. 항상 저를 깔보고 저희 엄마를 깔봤던 어머니. 저희 엄마 때문에 본인 인생이 이렇게 되리라곤 절대 생각 못했겠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참 웃음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전 아이를 낳았고 남편도 아이가 태어나니 더 가정에 충실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건물 1층엔 다른 카페가 들어서면서 아주 떼돈을 벌고 있다고 해요. 워낙 목이 좋고 남들이 다 탐낼 만한 자리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정말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으신 거죠. 참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 매번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친정엄마도 무엇보다 요즘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고 저 역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네요. 어렸을 때부터 참 어렵고 힘겹게 자랐는데 이제서야 모든 게 완벽해진 느낌이랄까요? 이 행복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게 저조차도 정말 남을 도우며 남들을 먼저 배려하고 살아가야겠다고 느끼고 있어요. 글솜씨 없는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